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노무현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이 사건의 판사는 38살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판사였는데요. 논란의 핵심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우선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었다라는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이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이 일게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판결 이후 박병곤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언론에서 박 판사에 대한 과거 행적을 쫓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박 판사의 정치 편향성이 여러 군데서 밝혀졌습니다. 박 판사가 고교와 대학 때 썼던 글들과 소셜미디어 활동 내용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인데 박 판사의 과거 글은 노무현에 대한 탄핵과 이를 주도했던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줄을 잃었고 박 판사는 문재인, 유시민 그리고 방송인 주진우 등의 트위터의 계정을 팔로워하고 이 밖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현 야권 인사에 집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요. 특히 박 판사가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작성한 글에는 만일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헤쳐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박 판사가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촛불 추모 행사에 참석한 뒤 쓴 후기를 보면 전희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라며 천대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박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4년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의 비판적인 기사와 글을 찾아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정치 성향을 보였고 또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법복을 벗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박 판사의 과거 행적이 추가로 알려져 논란일 전망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판사를 해도 되는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과거 박병곤 판사가 자신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하당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의 경우 지하당은 비합법적으로 숨어서 활동하는 정당이라는 뜻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인데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1년 매원 중학교를 마치고 영덕고등학교에 입학, 영통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 때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학급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레드 바이러스라는 말은 적화의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이어 박 판사는 당시 수업보다는 주식 투자와 테니스에 훨씬 더 몰두했던 담임교사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좌파 언론 매체인 진보누리의 기자로 활동한 뒤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 한겨레 왜냐면의 기고에 좌파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와 테니스에 훨씬 더 몰두했던 담임교사 퇴진에 앞장선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걸 어떤 이념과 사상에 결부시켜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박 판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념적으로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발언은 그 다음 대목에 나오는데요. 박 판사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참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박 판사는 또 다른 글에서 자신을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2004년 2월 17일 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며 예컨대 나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생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월 1만 원의 당비를 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 이를 줄여 민노당은 2014년 종북 내란음모, 여론조작 등 숱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전신입니다. 자, 물론 어릴 적 박 판사가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노당 당원이 된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워낙 뚜렷하고 강한 사람이 다른 직업도 아닌 정치적 중립이 필연적인 판사라는 직업을 택했고 판사가 된 이후에도 이런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투영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또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부분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하당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며 법과대학에 침투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좌경화를 선동했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법관윤리 강령은 제5조 1항에서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학술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 판사에 관한 윤리 강령이긴 하지만 과거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고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판사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냐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또한 박 판사의 나이가 38살로 젊다는 점에서 아직도 학창시절의 이념적 사고와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테고 이번 문제의 판결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박 판사는 물론 법원도 좀 뭔가 납득이 가는 해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